지하철을 타고 가던 어느 날 옆좌석에 앉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의 전화통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애들 학원비 때문에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와이프는 자기 명의로 카드 하나만 더 뚫어달라 하고요. 이어지는 말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이미 눌린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쯤 자기 삶을 살아봤을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맡습니다. 자녀, 배우자, 직원, 친구, 부모의 역할까지. 하루하루를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팀원으로 살다 보면 정작 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내 인생인데도 마치 남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보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립은 외로움을 낳지만 홀로 서기는 자유를 낳습니다. 전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태이고 후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자는 버려진 느낌을 주지만 후자는 자신을 온전히 주인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혼자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몇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선택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평소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대부분 타인의 기준을 반영합니다.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를 때조차도 다들 뭐 먹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기를 하면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선택할 때마다 책임도, 결과도, 그리고 감정도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의 변화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의 속도를 상대가 결정합니다. 모임에 맞추고 약속을 지키고 일정에 끌려다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느리게도 빠르게도 조절할 수 있으며 심지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이 시간의 주도권은 곧 삶의 주도권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 감정은 혼란스럽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웃어야 하고 슬픈데 무표정을 유지해야 하며 화가 나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았던 내 감정들이 이제는 나의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홀로 서기를 망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고 나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영향이 큽니다. 함께하는 것이 미덕, 의존은 안정,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마치 결핍이냥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는 만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인 동시에 고립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듯이 혼자의 시간을 견뎌야 진짜 인생이 보입니다. 홀로 선다는 건 타인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홀로서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이 아닌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홀로서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통과의 일입니다. 그것은 자립을 위한 도전이자 진짜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인생,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감. 이것이 바로 홀로 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말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사회의 흐름에서 일부러 멀어진다는 것이 처음부터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만의 루틴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단순한 독립이 아닌 자기 삶에 대한 철저한 재정립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단절 훈련입니다. 단절은 사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계속 확인하고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지며 SNS 속 타인의 일상에 자동적으로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연결이 과연 내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고 있는가? 단 하루라도 핸드폰을 끄고 나 자신과만 연결된 하루를 보내본 적이 있는가? 의식적인 단절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둘째는 자기 루틴의 확립입니다. 홀로서기는 습관의 구조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아이 등원 시간, 배우자의 출근 시간, 상사의 메일 확인까지 이미 타인 중심으로 하루가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사람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10분이지만 그 시간은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은 루틴,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쌓일 때 홀로 선다는 감각은 현실이 됩니다. 셋째는 감정 조절 능력의 강화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감정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정체감 상실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 고요한 공기를 타고 밀려오면 막막함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쓰기나 녹음일기 또는 내 감정을 직접 종이에 적어보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은 곧 자아를 견고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넷째는 물리적 공간의 주도권 회복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방 혹은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 공간이 진정 나만의 취향과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 중심으로 집안의 구조를 바꿉니다. 아이의 장난감에 둘러싸인 것일, 가족의 물건으로 채워진 방, 혹은 방문객을 의식한 배치. 하지만 홀로서기를 결심했다면 공간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대상입니다. 작은 책상 하나라도 온전히 나만의 의도로 정리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행위는 결국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